지역사회복지론 제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주에 다룰 지역사회복지론 제5주차 강의 주제는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이라고 하는 선진복지국가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 나라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서 우리 한국적 상황에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까지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 2004년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 이양을 위한 국고보조금 정비 방안을 확정하고 2005년부터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이제 지방정부로의 재정분권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OX 중에 질문이 되겠는데요.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지방 이양 사업을 위한 분권 교부세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었다가 2015년부터 지방 교부세로 통합되었다. 이 내용도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지역별 복지 수준의 격차가 심화되는 결과를 낳았고 복지시설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앙정부 사업으로 일부 사업이 환원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중앙정부 사업으로 환원된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시설,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 아동복지사업 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다른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정부 사업으로 많이 환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동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사업에서 환원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논란이 되어지고 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논리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직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이 아마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전체 사업이 환원된 것이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게 여전히 책임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시 수업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이야기거리는 크게 5가지 부분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는 영국부터 시작해서 미국과 일본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차시가 좀 나눠지는 부분을 좀 고려해서 먼저 미국의 로스만의 모델을 먼저 살펴보고 2차 시에는 이 나머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웨일과 갬벌이라든지 아니면 테일러, 로버츠의 모델이라든지 영국의 모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일본과 그리고 선진국 모델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다뤄볼 건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단일한 어떤 모델을 활용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모형들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런 모형들을 적용해 왔다. 이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영국이나 미국의 어떤 상황들을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민간 중심, 민간 어떤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복지 활동이 이루어진 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복지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대륙 쪽이냐 아니면 미국 쪽이냐 이렇게 좀 양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국적인 민간 차원의 어떤 중심, 민간을 중심으로 한 지역복지 활동을 가져올 것이냐 아니면 영국식 접근 방법을 취할 것이냐에서 영국형 모델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에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의 프로그램이나 모형들을 많이 모방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 경제적 배경이나 이데올로기,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정문화 경향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 그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7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이제 도입되면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확산되어지고 또 경쟁 원리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한 어떤 그 입장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한 어떤 단일한 실천 모델이 아니라 상황에 적합한 그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델을 적용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델에 대한 관심도 커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좀 더 세분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 경제적 개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고, 물론 최근에 와서는 다시 이런 너무 세분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또 통합시키는 형태로 또 변화되기도 한다.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 사회복지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 뭐냐면 그 지역 사회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들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각각의 지역에 맞는 어떤 문제 해결 방식으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 모델을 결국 누가 활용하느냐? 결국 사회복지사들이 활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 지역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어떤 아주 좁은 의미의 미시적 접근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미시적 접근과 또 때로는 거시적인 접근을 동시에 혼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더라 하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수업 내용을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하면 가장 떠오르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이 로스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스만의 이 모델은 1940년대 더넴이 만든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좀 더 발전시킨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6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굉장히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 실천 모형 중 대표적인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웨일과 캠벌의 모형은 2교시에서 2차 시에서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스만의 세 가지 모형입니다. 이건 대표적인 모형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으로 잘 알고 계시는 모형이 바로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되겠고, 두 번째가 사회계획정책 모형, 사회행동 모형, 이렇게 세 가지 모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모형의 각각에 대한 어떤 특징과 어떤 몇 가지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 가지 모형을 좀 비교하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형이냐라고 하는 개괄적인 소개를 한번 드리자면, 사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런 존재하는 문제들을 지역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 해결 방법이나 해결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역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물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거죠. 거기서 민주적인 협동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만드는 것. 이제 여기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토착적인 그 지역의 지도자를 양성하고 발굴해내고 이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전술들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목표는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게 목표가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키워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과정 중심의 목표를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참여, 민주적인 협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조직화해서 교육 훈련시키는 역할, 또 때로는 일정한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안내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사실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대표적인 예가 새마을운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의 경우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갔기 때문에 좀 미국의 로스만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과는 사실 차이는 있습니다. 다만 새마을운동과 이 미국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공통적인 부분은 그 지역사회의 토착적인 지도자를 발굴해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제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공통적인 면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지역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입각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활동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세 모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계획 정책 모형입니다. 자, 사회계획이라고 하는, 여기는 또 정책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사회계획 모형이라고 했던 것이 이제 조금 용어가 좀 바뀌어서 사회계획 정책 모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은 planning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planning이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사실 담겨 있습니다. 이 planning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계획을 가리킬 때는 또 계획으로 의미를 풀이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할 때는 기획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회계획 정책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사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계획이다. 개인적 차원에서의 계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구분짓는 의미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회계획 정책 모형은 뭐냐면, 자,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정 중심보다는 과업 중심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실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 의해서 고용되어져 있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이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 전문가들이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하고 또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서 해결하는 형태, 이제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일종의 관리적 순환의 원리를 담고 있는 모델이 바로 사회계획 정책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전문가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조사하는, 그리고 분석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는 행정가, 이런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조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활동, 사업들이 이런 모델에 입각한 활동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해결해 준다, 이제 정진시킨다거나 역량을 강화시킨다거나 이 지역 사회를 굉장히 변화시킨다거나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특정한 어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데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아마 여러분들이 잘 접할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사회는 이 갈등주의를 기반으로 한, 갈등주의적 모델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사회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부나 권력이나 재정, 이런 것들을 결국 뭐냐? 다수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소수, 일부가 이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사회는 억압받고 소외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인권이나 이들의 어떤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입장이 바로 이 행동주의, 사회행동의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기존 제도나 상태 근간 근본적인 변화,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런 쪽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에 보시면 피켓팅이나 아니면 보이콧을 하거나 시위를 하는 이런 형태가 대부분이 실제 우리 지역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취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옹호자, 대변가 혹은 행동가로서 역할들을 사회복지사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 보호 운동이라든지 노조 활동이라든지 여권 신장 운동이라든지 최근에 이루어지는 복지권 운동이나 환경 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 다 사회행동 모델에 입각한 사회복지 실천 활동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것이 항의를 한다든지 시위를 한다든지 때로는 이제 협상을 하는 이런 형태들을 많이 활용하는 모델이 바로 이 사회행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표, 과정 중심의 목표와 과업 중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과정 중심과 과업 중심은 뭐냐? 영어로 따진다 그러면 goal과 objective라고 하는 목적과 목표 개념으로 이제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이라고 하는 거죠. 도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고,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설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이 목적으로 가기 위한 이 과정 전체가 다 목표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적 개념에 해당되는 것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목표에 두 가지가 있는데 과업 목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든지 이런 과업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정 중심의 목표는 말 그대로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결국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두는 이런 과정에 초점을 두는 것이 과정 중심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를 각각의 모델에서는 어떻게 두고 있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과정 중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있고 사회계획 정책 모델은 어때요?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과업 중심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사실 1차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를 개선해 나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과업 중심의 목표를 취하고 있지만 부수적으로는 사회에서 억압받고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입장을 대변해주고 이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과정 중심의 목표도 같이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사회의 구조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가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우리 지역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인 지역사회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접근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은 인간관계라든지 문제 해결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라고 일단 보는 거죠.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와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계획 정책 모델에서는 자, 현대산업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각 지역마다 이 지역에 있는 도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뭐 환경, 공해,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이런 도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고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이제 권력 구조 내에서 사회 어떤 정의롭지 않은 거라든지 착취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변화 전술.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함께 모여서 의논해보자. 함께 모여서 민주적인 절차, 민주자발적인 협동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로 합의해서 어떻게 보면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조화나 균형, 화합의 상태를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는 좀 상반된 것이 이제 사회행동 모델이죠. 갈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늘 갈등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을 억압하고 소외시키고 있는 누군가를, 억압자를 제거하자. 이제 변화시키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 없애서 우리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변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회계획 정책 모양의 같은 경우는 결국 뭐예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진상을 제대로 파악해서 논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자. 굉장히 논리성을 강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과학적인 자료 수집,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기본 변화 전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화 전술과 기법을 보시면 합의점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일단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하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토론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토론과 토의 뭐 같이 복합적인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들을 개진을 하고 개진된 의견들을 가지고 합의점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뭐 토론이라기보다는 토의의 과정으로도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의견이 또 분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토론과 토의라고 하는 것이 좀 적절하게 믹싱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사회계획 정책 모델 같은 경우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사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기술. 이게 일종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기술이나 방법이라고 보는 거죠. 자, 사회행동 모형 같은 경우는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인구 집단이 되겠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직면, 그리고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갈등이라든지 대결을 위한 전술들을 활용하는 거죠. 시위라든지 항의라든지 뭐 서신을 보내서 한다든지
혹은 뭐 입법 과정에서의 입법 과정에 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로비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 사회 행동 모델에서 활용하고 있는 변화 전술이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천가의 역할,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뭐냐? 결국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또 거기서 민주적인 협동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안내자로서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스스로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역할도 하고 또 교육을 훈련을 시킨다는 측면에서 교육자로서 역할, 또 촉진자, 촉매자로서 역할도 수행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입장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조율해주는 조정자로서 역할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계획정책 모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전문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역할이 가장 중심에 있고 또 지역의 문제를 현안 문제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자로서의 역할, 또 조사된 자료를 또 분석해야 되는 분석가로서의 역할, 또 이런 분석된 자료들을 또 관리를 해야 되는 행정가로서의 역할,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사회계획정책 모형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회행동 모델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 취약계층이 있다 그랬죠. 소외되거나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편을 들어주는 옹호자로서의 역할이나 입장을 대변해주는 대변가로서의 역할, 또 때로는 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옮기는 행동가, 액티비스트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고 필요한 경우는 이런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인구 집단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 간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은 중재자로서의 역할, 뭐 이런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자의 범위가 그럼 어디까지냐? 자, 여기서 수급자냐, 수급권자냐라고 하는 구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용어의 어떤 정의 차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상에 의해서 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급여를 이미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수급자가 되겠고요. 수급권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한 바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고 하는 사회보장 수급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혹은 수급권자의 범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구성은 모두가 다 사실은 수급자 혹은 수급권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계획 정책 모델은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전체 지역이 아니라 그 지역사회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지역의 일정 지역이 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뭐 순천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최근에 순천 지역에 이슈되는 것이 원도심의 어떤 공동화 현상. 새로운 이제 주거 단지가 자꾸 옮겨감으로 인해서 지역이 공동화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 사회 전체가 사회계획 정책 모형의 사회복지 실천의 대상 지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도심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부 인구 집단이 수급자의 범위에 해당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이게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지역 사회 전체에 파장을 미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지역 사회 구성원 전체가 또 수급권자의 범주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행동 모델은 이제 대표적으로 사회 전체라기보다는 일부의 소외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사회 구성원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건데 지역사회 개발 모델은 어때요?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공유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이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계획 정책 모델은 어때요?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선의 경쟁을 지향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행동 모델은 어때요? 특정한 권력이나 집단,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내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소외계층과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이해관계는 쉽게 타협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전문가가 나서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주거나 옹호해주거나 또 때로는 행동으로 표현을 해줘야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급자 집단에 대한 견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가인 사회복지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라고 보는 것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라고 본다 그러면 사회계획 정책 모델은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사회행동 모델은 실제 우리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희생당하거나 혹은 낙오된 사람들이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수급자의 역할은 뭐냐?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서는 결국 사회복지사들이 교육훈련을 하거나 조력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되고 사회계획 정책은 어떠냐? 고객으로 세웠던 역할을 또 수행하죠. 그리고 사회행동 모델은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실천가들을 고용하는 또 입장이거나 혹은 때로는 왜 과업 중심과 과정 중심의 목표를 동시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변화 행동에 같이 참여해 줘야 되는 또 역할들이 이들에게 주어진 수급자로서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임파워먼트라고 하는 방법인데 임파워먼트가 뭐냐? 사실 이제 1940년대 정책 분야나 이런 쪽에서 사회학 분야에서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회복지 현장 같은 경우는 약 70년대부터 등장이 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관점, 물론 클라이언트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사회복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 내에 속해 있는 사회복지사나 혹은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관점이 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강점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그 사람이 변화를 위한 능력과 역량이 있다라고 하는 강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능력과 권한을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개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임파워먼트가 있을 수 있고 내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변화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대인관계적 차원에서의 권한 부여라고 하는 임파워먼트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이나 어떤 대인관계적 차원이 아니라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차원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권한을 부여하는 구조적 차원의 임파워먼트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이 지역사회 개발 모델의 경우는 개인적 차원에서 임파워먼트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고 사회계획 정책 모형 같은 경우는 대인관계적 차원에서 임파워먼트를 활용하고 사회행동은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구조적 차원의 임파워먼트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 내용들은 우리 교재의 126페이지와 127페이지에 잘 도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정리된 도표를 확인을 해주시고 세부적인 내용들은 교재 내용이나 수업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지역사회 개발이나 사회계획 정책이나 사회행동 모델이 이렇게 각각 중첩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독립적인 영역도 같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 모델에 대한 특징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은 1940년대에 만들어진 던햄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해서 제시된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을 좀 더 체계화시킨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지역사회복지 실천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의 개입 전략이나 방법으로서 활용한 모델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 기관들보다는 일반 NGO나 NPO, 시민사회단체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런 지역사회 접근 방법들에서 많이 활용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역사회복지기관의 역할에 대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은 추후 뒷시간 3초시 수업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역사회복지론 제5주차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형 모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차 시에 뵙겠습니다.